되잖아요. 온실화밍 하려면.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하려면 40% 이상 프랩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클리어는 최소 삭제 내지 삭제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페그라테라를 보시면 저런 치아들도 우리가 프랩을 해서 지르코니아 하든 해야 되는데 저런 것도 레진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런 캐리어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죠. 저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어떤 치아들이 가장 쉽게 보이느냐고 이랬을 때 첫째는 뭐 이런 캐리어스, 두 번째가 보면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다크 마진, 세 번째가 그다음에 네 번째 이런 건데 하여튼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가장 전체에 있어 가지고 환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매트릭스 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만 씁니까? 왜냐면 또 손질 좋으신 분들 콘택을 좀 밀고 당기고 또 핀셋하고 밀고 있을 때 엮고 이래서 막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커버가 되지만 실제로 서비칼에 내려갔을 때 인터덴탈 파퓰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이머징 프로파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edge도 사실은 나무 wedge도 있고 파란 wedge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하고 블랙 트라이앵글은 뭐 운 좋으면 오래 가고 안 그러면 할 수 없다. 안 그러면 보철을 하시라. 뭐 라미네이트를 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데이비드 크라이도 워싱턴 대학의 보조과 교수였습니다. 교수 하다가 미국에는 교수하면서 로컬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지도들을 이렇게 해왔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 요거는 좀 너무 극한 상황이지만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있고 웨지 있고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클리어 했던 그거는 물론 매트릭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바이오클리어부터 해가지고 5가지 핵심적인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내진의 퀄리티를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 매트릭스가 이머징 프로파일이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리지널 케이스에서는 메지알 디지털 그것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머징 프로파일이 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데이비드 크락이 27년부터 연구해 왔다는 거죠. 데이비드 크락도 처음에 그거를 2달러인가 이래 받았대요. 랩 컨퍼런스에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이가 손가락질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품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 전시회 가니까 다 사가고 처음에 막 이거를 무슨 2달러에 파냐고 막 이래가고 난리를 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다 사가더라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미지 프로파일의 어떤 그런 차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비드 크락이 메지알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치과의 한 영역에서 자기는 이거는 뭐 보존과도 있고 있지만 한 영역에 덤으로 되는 그런 한 가가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인젝션 몰딩 오버 컴포지트 레진으로 자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인젝션 오버 몰딩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일단은 스테인이 바이오필름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테인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필름을 오늘 아침에 보셨지 않습니까? 바이오필름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내진이나 어떤 어데시브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붙어있을 수 없는 거죠. 바이오필름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해도 깨끗하게 하고 무슨 페인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아를 하는데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어떤 걸 붙여도
변색이라든지 본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필름이 해결된다면 스테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브라운 컬러 이런 게 안 생기고, 그 다음에 화이트 라인도 안 생기고, 뭐 커피를 먹는다든지 라면 차 생기는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게 센시티브한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콘택이 루즈해지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펄프가 그대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결국 블랙테레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갈색 마진 이런 거는 왜 생기는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레진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이제 했을 때, 이게 이제 2009년도 해가 2013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칼이 왜 생겼을까 고민을 많이 여러분도 마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바이오필름의 문제라는 거죠. 바이오필름이 치과 전체의 악마였다는 거죠. 이거를 없애지 않고, 아까 원장님 한번 퍼밋으로 뭐 미시고, 어떤 분은 또 어떤 원장님들 염산이 뭐 좋다, 염산으로 막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세미나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레진이나 어떤 어데시브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한 15분 동안 스캐닝 내지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깨끗이 하고 나서 디스크루징을 발라서 됩니다. 근데 저게 색깔이 저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15분 동안 다 하고 나서도 디스크루징이 생겼다는 거죠. 저거를 제거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다 생각하고 레진을 내가 에딩했다는 거죠. 디스크루징 하니까 이런 색깔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보면 15분 동안 해가지고 5분 동안 이제 브라팅을 다 한 겁니다, 저게. 깨끗하게.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디스크루징 해가지고 깨끗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무슨 레진이 에딩이 되고 어떻게 포스트가 되고 해야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레진이 아무리 좋은 레진, 뭐 3M 아니라 어떤 것도 해도 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요거는 설탕 계통의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사실은 저 브라스타 저거를 수입이 안 되는 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디스크루징 있죠? 디스크루징. 그 색깔 보라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쪽으로 가서 한국에서 판매 2등급으로 갔기 때문에 저거 허가 받는데 한 1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또 갱신해야 되고. 저 한 개 팔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저거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시각청에 신고할 그런 지금 한국의 그 회사들이 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비드 칼라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이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느냐니까, 자기가 요거 비슷한 그 FDA 승인 받아가지고 한국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다. 사실 우리는 이제 저거를 해야 나중에 바이오필름이 제거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요거는 아까 설탕 계통의 어떤 그거라 그러는데, 저희들 파우더는 지금 수입되거든요. 그게 이제 알루미늄 하이드로 옥사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국내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늘다고 되어 있고, 지금 요런데 좀 더 호환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파우더만. 그래서 바이오필름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NSK 각 회사마다 거기에 따라서 저기 호환성 있게끔 다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수입이 안 되고 파우더만 되기 때문에 시노덴탈하고 콜라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노덴탈은 가장 좋은 게 S가 아까 중에 막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쓰고 나면 청소 안 해놓고 막히나 청소하고 나서도 막힐 수 있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뭐냐면
24시간 물에 담궈 주는 겁니다. 이 왜 막히냐면 그 수분이 말라서 파우더가 굳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요게 보면 요 와이어가 있거든요. 요걸 넣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24시간 물에 담궈놔요. 담궈놨다가 저거를 하거나 하면 에어를 쫙 보면 쫙 빠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서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어에 이제 저런 고정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각 그 회사마다 그 기압이 있습니다. 몇 바로 맞춰라는 거. 그래서 저거를 원장님들이 맞춰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저게 각 그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저기 밑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한번 불러서 그 체어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맞춰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몇 기압에 맞춰라고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쓰시게 되면 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이 해보니까 저런 것도 안 맞추고 하더라. 그래서 저런 것도 신경 써서 해라고 저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라미네이트를 한다, 월사라믹 한다.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거는 라미네이트를 해도 화학 같은 거는 설척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설척까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을 레이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이오 필름 제거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필름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이렇게 바이오 필름 브라스터 치고 나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 상태에서 이제 붙여야 레진이 본딩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첫째는 이제 바이오 필름을 제거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우리는 저것만 돼도 만족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저래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내진이 잘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버댐에서 저렇게 제가 이제 데이비드 클락 가보니까 메인 세미나룸이 있고 실습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분을 이제 딱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케이스 끝나면 각자 방에 가서 현미경으로 또 준비해가고 체크받고 프랩 체크받고 그 다음 이제 매트릭스 체크받고 레진 엮고 체크받고 그다음 파리싱 받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그렇게 완전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섀도우 브라스타 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지금 여기 뭡니까? 오리지널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사신 분 오리지널 전치 이 이제 매지알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101번은 상황 중절치, 102번은 상황 측절치, 103번은 하악 사전치하고 상황의 측절치 매지알. 요게 지금 기본 오리지널 세트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HD가 나왔고, 그 다음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이렇게 매트릭스가 오리지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치아마다 저렇게.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희들이 102번을 많이 쓰겠죠. 102번이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결국 이제 이미지 프로파일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필름 제거하고 매트릭스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 프로파일이 맞다는 거죠. 그럼 아까 원장님 저기 기존 다른 거 쓰신 분도 계신데 프록시마를 거의 손을 안 대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거 파리싱 한다고 나중에 굉장히 잇몸을 또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5가지에 들어갔는데 첫째는 이 덴틴 층하고 에나멜 층하고의 어떤 그 비율이 있는데요. 덴틴이 30%였다면 에나멜은 70% 해라는 거죠. 100% 할 때. 그래서 1대1로 했을 때 이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레벨을 줄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리스 모드는 1.2mm, 이쪽에는 0.1mm. 그래서 일본말로 포켓이라 그러죠. 가면서 깊어지고 가면서 옅어지는 저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이까지 레벨을 줄라는 거죠. TRI라고
투스 레스토레이션 인터페이스입니다. 투스 레스토레이션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이까지 경계선을 주가지고 레진이 싹 덮어줘야 레진이 오래가고 안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나멜질이 안 떨어지는 게 브라킷이지 않습니까? 브라킷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었는데 데이비드 클락은 이까지 10개 발라줘요. 그래서 우리가 도배를 하더라도 쫙 해주면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는 게 매직 믹스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까지 우리가 싹 해줘야 레진이 본딩이 정말 뭐 6년, 10년 가는 데는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나멜질을 70%, 그 다음에 덴틴을 30%. 그래서 저까지만 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5가지 핵심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레진에 하는데 지금 뭐 바이오클리어의 매트릭스도 특징이 있지만 레진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바이오필름을 정해라. 저거 없이는 힘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벨을 주라. 우리가 아까 방금 같이 TRI 같이 투스 레스토레이션 인터페이스까지 가줘야 그러니까 넓게 파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매트릭스를 아나토믹한 걸 써주라.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이 워머입니다. 워머는 실제적으로 레진이 고분자거든요. 고분자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경화가 됩니다. 우리 비관한 열로 우리 라이트 튜닝을 갖다 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을 왜 주겠습니까? 레진이 경화를 위해서 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화가 제대로 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클락이 얘기한 거는 68도입니다. 68도에서 레진이 가장 본딩력이 좋더라. 근데 이게 끄자고 되면은 벌써 가져가면 벌써 10몇 도가 식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실온에서 만약에 원장님들이 지금 레진을 붙인다 생각하면 지금 본딩이 얼마나 경화가 잘 일어날 건가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68도에서도 몸에 식어서 가는데 가기 때문에 옆에 서 있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오케이 가져오세요 하면 그때 가져와요. 그러고 15초 안에 슈팅을 해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웜의 이 파프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그랬는데 이 너무 비싸다. 저기 사실 대만 거고 아까 우리 샌드브라스트는 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오클리어 거 너무 비싸니까 좀 가격을 낮춰야지. 우리 가격보다는 그래서 지금 샌드브라스트는 바이오필름 제거하는 그 에어 브라스트는 실는 걸 우리가 콜라보하겠다. 그 다음에 아마 워머는 저희들이 아마 이벤트에서 곧 판매할 겁니다. 한 66만 원 정도 똑같은 퀄리티로. 그런다면 그래서 저것도 우리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전국적으로 뭐 240만 원 적어도 그렇고 100만 원짜리 적어도 좀 비싸다니까 작은 것도 만들었는데 한국적인 실제에서는 저걸 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비싸서 안 팔겠다 이거. 이걸 근데 워머는 써야 되고 그래서 국산 내 한 군데 잘 만든 데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내가 파는 게 아니고 이벤트에서 그 세트로 우리 그 세트로 이제 나갈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갖고 세트 사실 분들이 한 3-4분이 계시거든요. 그 1,000만 원 세트. 그래서 왜 사십니까? 어떤 원장님들은 내가 이거 써봐서 한 3분은 그냥 이거 내 내신이 궁금해서 그냥 한번 투자하고 한번 써보려고 한다고. 한 분은 세금이 많이 나서 들 데가 없어갖고 이걸 사갖고 억울하면 달리기해서 산다고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그 3분 사신 분들은 정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렉 사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창호 원장님하고 이제 유저들하고 좀 미팅이 있었는데 정말 좋긴 한데 내가 사쓰려니까 비싸서 요거 쓰고 이러려니까
가보면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게 너무 가다. 그럼 접근을 좀 낮춰하면 어떻게 했느냐. 스타트 키트를 좀 가격을 낮추고 개수를 20개, 뭐 25개 필요 없지 않느냐. 뭐 5개, 뭐 안 되면 3개라도 가장 최저로 쓸 수 있는 그걸 해서 접근성을 하고 우리도 세미나를 그렇게 하겠다. 요거 갖고 굳이 이볼브 갖고 이볼브 세미나 하면서 그 있는 그거 갖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바로 임상에 가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성을 그래도 자기 많이 쓸 거는 리필에 쓰면 되니까 그렇게 좀 고객 입장에서는 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방향성을 바꿔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웜은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일해서 뭐 20, 30만 원짜리 중국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끓여가 놓으면 벌써 20도밖에 안 됩니다. 38도를 해도 40도, 50도 올라가는데도 놓으면 벌써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웜은 쓰기를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 만드는 그 이어가 쓰시는 분도 있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인지는 하는데 뭐 워머가 현실적으로 좀 비싸긴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워머를 그렇게 좀 낮춰갖고도 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는데 원장님들의 접근성이 없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쉽게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만져보면 근데 보상이 없어요. 이게 회사 망하는 회사의 기름길 아니겠습니까? 한번 팔면 뭐 리콜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팔면은 신발도 뭐 닳지 않는 그런 그 신발 만들어가 망한 회사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한번 팔고 나면 끝이고 뭐 S도 좀 적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돈 되는 건 처음에는 목돈 될지 모르겠지만 큰 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해보면 저희들도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매트릭스거든요. 매트릭스는 뭐 일회용이니까 계속 소모성이니까 재미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국산에 있는 걸 국내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좀 대체를 뭐 우리가 직접 팔지는 못하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마 브라스타도 곧 또 그런 분위기로 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셋들을 이거 두 개만 우리가 좀 줄이면 다른 거는 개수만 좀 줄이면 그냥 원장님들 부담이 쓸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 매직 믹스입니다. 지금 교정에서는 오늘 토요일도 저 이창훈 원장님이 저기 오스템에서 교정 그 세미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초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정에서 왜 그냥 브렉 트라이앵글라 케이스 브렉 트라이앵글 케이스 그 다음에 애매한 다이아스테마 교정 끝났는데 땡기지도 못하고 밀지도 못하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 이제 요즘은 이철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거의 교정하시다가 문제 생기는 그런 스페이스 생기는 환자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정 쪽에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교정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라켓 떼고 나서 파리싱을 깨끗이 해줘도 강이 안 난다네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매직 믹스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소플렉스 가지고 하고 나서 하지만 하고 마지막에 뒤쪽에 보면 그 있잖아요. RS 파리스. 그거 갖고 이제 처음에는 지하를 싹 이렇게 한번 강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에어하고 물하고 녹게 해가지고 밀면은 광이 팍팍 나면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실습을 해보니까 데이비드 크락이 이거 봐라.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그게 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교정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매직믹스만 많이 사가고 아까 저 파리사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창원 원장님 가시면 요 세면에 줄래가지고 하시다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원장님들이 어쨌든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베벨 마지노를 통해서 전체 에나멜을 레진이 많이 덮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나토믹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인터덴탈 파필라를 가장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웜을 써서 레진의 고분자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살려서 웜을 쓰셔야 본딩이 세지고 기포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변색된 치아가 안 생긴다는 거죠. 오래 가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리식을 잘해줘라. 파리식을. 매끄럽게 해줘야지만이 그게 레진의 어떤 이 롱타임이 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은 이 원칙은 좀 지켜주면 좋겠다. 뭐 다른 형태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데이비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3M하고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다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M을 오번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3M을 같이 해야 되는데 3M하고 콜라보를 좀 하다가 작년까지 했는데 3M이 사실은 주 타겟은 뭐냐면 레진 시멘이더라고. 이 레진이 아니고 그리고 주문을 하면 아마 뭐 보름 한 달 있다 막 전달되고 그래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에는 도저히 이런 문제가 좀 많다 했더만 레진은 이 자기들 코스 할 때 4일 코스 일할 때는 3M을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라마다 하는 거는 그래 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레진을 만나면 지시도 넣고 그래서 지시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세미나 같이 하자고. 도쿄야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3M의 메인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3M에서 다 가지 논문적인 건 다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보시면 하하게 저런 케이스들이 이제 오늘 아까도 원장님 뭐 저 케이스를 어떤 게 좋겠나 이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블랙 트라이앵글을 사서 게이지를 넣으면 그 색깔에 맞는 매트리스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트리를 이어보시고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넣어보시고 그러고 너무 또 고지고대로 한다고 매트리스만 다 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어티지 진지바가 너무 딱딱하면 매트릭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위로 조금 잘라서 그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치 쪽에서도 설명이 좀 없었는데 매트릭스를 넣고 전치도 부치도 넣고 10초를 기다리라 그럽니다. 저번에 여기 4일 동안 할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가보니 근데 10초를 매트릭스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들어갈지 10초 정도까지 기다리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치도 이래 눌리보면 한 10초 있으면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한층 매트리스 넣고 10초 정도 기다려가지고 해라. 그래서 매트리스 넣고 그냥 이랬다고 끝나지 마시고 딱 넣어가지고 눌리보고 그러고 이 바운딩이 되잖아요. 매트리스가. 그러면 어디를 쳐야 될지 어디가 다 안 들어가는지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잘라갖고 딱 넣어줘야 돼요. 그냥 매트리스 이거는 뭐 비싸고 잘 만들어서 착 들어가겠지. 이게 아니고 그걸 같이 해서 딱 넣으면 정말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머지니 프로파일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이런 원장들이 지금 제가 자기 케이스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한 1,700명이 자기들이 등록해서 막 그 케이스를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바이오필름 제거해서 특히 이제 이게는 학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왜냐면 라미네이트 세미나나 다른 거 가면 미리시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는데 이 학 보여주는 데가 좀 드뭅니다. 보충을 해도 잘 안 이뻐요. 이게 삭제량도 많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보철의 새로운 분야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뭐냐면 왜냐면 임플란트도 하고 뭐 다른 거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진이 내려가는 어떤 이 보철을 했을 때 다크 마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참 드물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문제 생기면 레이저를 또 에딩하면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임플란트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정하시는 원장님들 한쪽 다리 꼽치고 자고 임플란트 하시는 분 양쪽 다리 꼽치고 잔다 걱정이 돼서 네? 차원을 잘 이룰 수가 없다는. 근데 이거는 레이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 파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좀 하고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철우 원장님이 임플란트 안 하십니다. 다 심어오고 상봉만 하고 나머지는 레진적으로 안 하세요. 비공료도 뭐 3분의 1밖에 안 논다는 자기가 하는 게 다 많으니까. 물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이철우 원장님이 난 전화 왔을 때 제가 전주를 갔었거든요. 가갖고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럼 내 집만 해가 치과가 운영이 됩니까? 이러니까 저녁에 이제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상가에 100평 치과 내가 가지고 있고 집에 포르쉐한테 있고
네, 뭐 볼보 몰고 다니고 아들 치대 다니고 다른 미국 공부하고 있고 뭐 그래서 삽니다. 그러더라고. 다른 답을 안 하고 그래서 뭐 내진만 해서 어떤 것보다 내진도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부산에서 2번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회의를 안 하시게 두 번째 가지고 회의 하시라고 할 때 30만 원 찾아왔던데 원래 40만 원 받는가 봐요. 10만 원 제가 이제 왔다고 해주고 그래서 레진으로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악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저기 97한 40 넘어가. 근데 내가 신기하게 느낀 거는 저도 이게 식사를 가면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가면은 우리 뭐 이쑤시개라 그럽니까? 찾잖아요. 미국에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음식 자체도 뭐 부드러운 거 뭐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회가 한국 일본은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밥 먹고 참 이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가만히 이 몸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클리의 기회가 좀 많지 않겠나. 뭐 여담삼아, 농담삼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는 메이저 티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넣어서 옐로가 되면 옐로 쪽으로 한번 먼저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미지 프로파일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그 양쪽에 할 때는 이 한쪽을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 한쪽을 해가지고 여기 힐이라고 여기까지 채워서 웨지를 넣어서 좀 벌립니다. 벌려서 내진 다 헤어나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걸 아까 트루 컨택으로 조정해서 하는 거. 왜냐하면 이 두 개염은 75 마이크론 두 개 하면은 1.5 되면은 컨택이 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요령 있게 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는 이제 오늘 아까 원장님 그 케이스가 요거는 요거보다 좀 더 스페이스가 넓은 것 같은데 옐로를 한번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또 여기 최근 들어가고 바뀐 게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웨지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컨택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이 좀 있다 보면 다른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리싱 하는 그겁니다. 지금 원장님들 지금 막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원장님들이 최근 들어가 저한테 주문하는 게 뭐냐면 그거 좀 해결 좀 해달라. 바를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느냐. 있잖아요. 아까 지금 스시를 있잖아요. 그래서 코멘트한테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그 바에 대해서 동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 바를 딱 쓰시면은 그 마진 그 베벨 주는 거 한 8개 될 겁니다. 그래서 코멘트에서 지금 가장 원장님들이 이제 다른 건 좋은데 이게 이거 좀 구해도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정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걸 한 중순에 넣으면 한 7초에는 안 녹인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코멘트 그 부드러운 거로 바로 싹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렉스 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매직 믹스로 싹 정리하고 나면 매직 믹스는 강인하는 게 아니고 매끄럽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RS 파리스 가지고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강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지고 그냥 에어만 불고 전체적으로 한참 불고 나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어하고 물하고 불어주고 이거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면 강이 바짝 납니다. 이 전체 매를 가지고 그리고 이쪽은 프록시마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강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 실습할 때는 비교랑 한 개는 그냥 놔두고 저거 우리 모델에서도 차이 날 정도로 그래서 레진 믹스가 요즘 좀 레진이나 스캐닝 하고 나서도 저걸 한번 해주면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다이아몬드 그게 좀 들어가 있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프한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가 해주고 그다음에 소플렉스로 이렇게 해결하고 그다음 베징 믹스로 이렇게 밀고 나면
예, 이렇게 안에서 파일 써가지고 간이 바짝바짝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이아몬드가 뭐 들어있고 하는데 저게 뭐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 맞다나 지금 활동을 다 살려면 비싸니까 저것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이제 2개씩 들어가든지 그래서 많이 쓰신 분들은 다음에 리필해 쓰시든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너무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클락은 이런 그룹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그 색상 마스킹이나 그 다음에 블랙 트라이앵글 그 루트 오브레이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아들을 이런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 한 개 하고 나면 환자를 소개하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거는 뭐 라미네이터 뭐 어떤 다른 걸 해도 특히 설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거는. 그리고 저기 만약에 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잇몸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할 건가? 보초를 했을 때 방안이 있겠는가? 벌써 뭐 프랩이 다 끝난 상태에서 레진 했으면 계속적인 에딩이나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환자들한테.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파이버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트릭스를 우리 그 블랙 트라이앵글 거꾸로 해서 있는 45도로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턱을 내야 되거든요. 안 되고는 그냥 하면 액션 커터가 너무 낮아지니까 액션 커터를 올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고 나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채워주면 치아들이 이머지 프로파일이 되는데 이제 있는 데서 그래서 파이버 메카주면 그거 된다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 에나멜 레벨 주듯이 다 덮어주면은 치아가 더 오래 가겠죠. 자, 이런 케이스들 보면 하악 같은 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스테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데이비드 클락이 얘기하는 거는 구치에 너무 형태적으로 그루브 주고 형태 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응? 그거는 프랙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막 그 그루브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굳히고 내지는 하는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만족이고 그거지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작 발음 심미로 가야 되는데 심미 발음 제작으로 가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은 물론 이게 미국 거 보면은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몸이 많이 덮이잖아요. 이만큼. 근데 여기에 막 쉐이더, 스피칼, 그 다음에 반대치하고 대칭되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이 몇 개 치아들은 이게 달라지도 환자들이 컨트롤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춰주려고 쉐이더 맞춰주려고 너무 고민하다 보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라미네이트 해야 되겠죠. 뭐 스테인 처리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기존적으로 구치도 마찬가지 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책방에 CO, CR에 문제 없으면 자연스럽게 가라는 게 지금 뭐 마저렉지는 잘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미지 프로파일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게 내진 계통에 이런 방법들이 가장 적합하더라. 얘기를 롱tum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뭐 이게 뭐 스테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는 치아들을 갖다가 어떤 보초를 해서 저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은 자연치에 하기 때문에 일반 보철비보다 10%를 더 받아도 된다고 항상 얘기는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케이스 보면 그 환자 받은 금액이 나오는데 뭐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버리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파괴된 치열 이런 거 보시면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치아를 뭐 어떤 거로 해결해주면 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 요새 돈 더 많아요. 요새는 아들 다 키워놓고
이제 이쁘게 살라고 할 때 이런 케이스를 뭐 보철해가지고 데이비가 얘기하면은 보철하려면 이게 74%를 깎아야 된다. 올 사람이나 아메리카는 47%를 깎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바이오클리어 레진을 하면 뭐 필요한 부분 좀 삭제는 하겠지만 거의 삭제 없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 한국에 노인학기 있잖아요. 그래서도 뭐냐면 노인들이 치아들이 전부 다 이 몸이 내려가고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오 필름 여기가 여가지고 저 매트릭스 여가지고 전부 다 좀 내긴 에딩 해가지고 오체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는 그런 슬라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환자들 하면 잘해주고 나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내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송영욱 교수도 이제 하시면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간헐도 러브램도 하고 러브램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에펜트로 하면서 뭐 나중에 손에 익으면은 안 해도 되지만 좀 그걸 좀 받으려 그러면 숟가락 좀 받으려면 그런 것도 좀 해서 좀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기존 얘기를 생각하면 뭐 10만 원, 15만 원 받아가고 사실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좀 힘들잖아요. 아무리 뭐 매트리스 좋아가지고 오래 간다 그래 빨리 끝난다 해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요까지 이벤트 해가지고 바이오 필름이 안 하고 뭘 새롭게 원데이 뭐 라미네이터라든지 원데이 뭐 인레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게 굉장히 몇 군데는 굉장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